안녕하세요. 제 한계에 직면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후로 제 한계는 계속해서 높아져 온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보다 못하게 대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계산만 해대는 것이 너무 괴롭고 어렵습니다. 결혼하면서 시어머니를 제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한계를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고민할 여지도 없이 돌아서 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작은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 살았습니다. 서울처럼 빌딩이 우거진 도시로 처음 왔을 때는 이미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낯선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게 농사짓고 돈을 모아 노후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생과 제 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시골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 됐던 것이죠. 나는 막벽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다. 당신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나은 곳에서 살고 싶었지만 나가려고 하면 어머니가 갑자기 아파지고 어머니를 떠나면 아버지가 아프고 양쪽 부모님을 모시느라 여기에서 묶여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의 내 이야기이다. 네, 그래. 반드시 넓은 길을 택해 많은 경험을 쌓아봐야 한다. 계속 우울한 개구리처럼만 보고 있으면 안 돼. 나중에 다시 와도 그런 경험은 가치가 있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시골에서 계속 살아도 나쁘지 않았는데 부모님은 나랑 다르게 더 큰 세계를 보고 경험하라고 권했어. 다시 돌아오는 길이 있더라도 꼭 한 번은 가보라고 권유하셨지. 처음에 서울로 오면서 외롭기도 했고 촌스러운 모습을 들이대는 게 힘들기도 했지만 부모님이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딸로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즐거웠어. 대학 시절에는 시골에서 해본 적 없는 많은 경험을 하려고 노력했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남자친구도 있었어. 20대 때는 철이 없나 봐. 누구를 만나면 결혼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 그런데 그 무력한 남자친구가 갑자기 떠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어. 그 시절 첫 이별을 경험했는데 저에게 설명도 안 해주고 음성 메시지 한 통만 남기고 떠났지. 하지만 그런 쇠똥 같은 상황에서 내 곁을 지키며 묵묵히 지켜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고 난 정말 울어도 돼. 아, 너 지금 눈이 얼마나 부었는지 알아? 진짜 못생긴데. 아니, 남 놀리는 거야? 재밌어요. 미안해. 난 너를 그냥 웃게 해주려고 해봤는데. 울고 싶으면 우도 돼. 그럼 너 이렇게 울리고 가버려. 난 다시 한국 들어가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놓고 혼자가 나쁜 거야? 내가 이런 여자친구 있었으면 절대 안 갔을 텐데. 너 몰랐구나. 실은 나도 널 오래전부터 좋아했어. 입학했을 때부터. 저는 내 말에 너무 놀랐어. 눈물이 뚝 그친 다음 옆에서 매일 장난만 쳐주던 동아리 선배. 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너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어. 그런 마음을 품었다니 놀랍군. 얘야, 너 좋아한다는 말 충격이야. 너를 좋아한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어. 근데 그렇게 말해줬더라면 어땠을까? 나도 내 앞에서 다가가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그 녀석과 만난다고 해서 나는 한숨밖에 못 쉬었어. 너보다 먼저 좋아했어? 그 녀석을 후배 여자친구로 빼앗기실 순 없었지? 근데 이젠 한 번만 기회를 줄래? 나 아무 때나 불러도 돼. 내 앞에서 그 녀석 얘기해도 돼. 다 이해해.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고 남편은 나를 떠난 남자친구를 잊고 싶어.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1년이 넘은 시간 동안 내가 눈물 흘리지 않도록 같이 있어줬어. 너와 함께 있어줄게. 그때 적당히 더 좋은 사람도 만나라고 하고 저한테 그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이번만큼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서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1살 많았던 남편은 먼저 취했는데요. 그때 나도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 넉넉한 집에서 잘 키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등록금도 엄마가 여기저기 빌려주셔서 겨우 왔거든요. 그래서 대학 다니는 동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부모님 고생인 것 같아서 아르바이트도 4년 내내 쉬지 않고 장학금 받으려고 밤낮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젠 너도 부모님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는 때가 온 거겠죠. 선배님 말을 들으니 정말 부끄럽네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서 나 혼자 서울로 보내겠다고 힘들게 마련해 주신 돈인데 정신 못 차리고 1년을 그냥 보낸 것 같아요. 괜찮아. 이제라도 내가 마음 잡고 졸업 준비를 제대로 했으면 좋을 거예요. 우리 회사에 인턴 자리가 났는데 지원해 볼래? 정규직 전환되는 거라서 꽤 치열할 거니까 잘 준비하고 모르는 건 내가 많이 도와줄게. 그때 저에게 남편은 어깨를 내어주는 것도 모자라서 든든한 동료처럼 도와주는 것도 모자라고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졸업 시기에 갑작스럽게 겪은 생일별로 학점 관리도 못해서 길을 못 찾고 있던 저에게 인생 선배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다니던 대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 당시 사회에서 본 남편은 훨씬 유능하고 멋진 모습이었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남편을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눈치였고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인턴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반대로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확인한 날부터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그때 처음으로 마주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회사를 찾아왔을 때 상황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안녕하고 가겠다고 하자 남편과 신랑이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당황했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오시는 걸 몰랐어서 같이 점심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상황이 미묘한데 어쩔 수 없이 인사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한 분위기로 우리 잠깐 앞에서 이야기하자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다가와서 너는 어떻게 된 거야? 인사도 제대로 못하니? 우리 아들이 널 많이 도와줬는데 그렇게 고맙게도 안 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어색해하며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도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만나본 게 얼마 안 되어서 라고 답했습니다. 어느 날 로꼬를 공식적으로 인사드려야지. 머리로는 생각은 하면서도 생각은 못하고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한 그런 인사가 아닌 물질적인 지원을 바란 듯 했어요. 생각을 해봐라. 순서가 틀렸지. 우리 애가 그렇게 대학 때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사회에 나와서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아 먹을 수 있게 해줬으면 어른한테 뭔가 사들고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지. 정 찾아오기 힘들면 우리 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 보내던가. 그런 것까지 내 입으로 일일이 다 말해줘야 알겠니? 가르칠 게 많겠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설마 우리 아들한테 뭐 빼먹을 거 다 빼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애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잘 보이고 싶으면 뭔가 하나 들고 왔겠지? 왜 말로만 하려고 그랬을까? 어떻게 인사를 몰랐을까? 죄송해요. 기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자기 한 말만 하고 일어서며 협박하는 말투로 머물렀다. 시어머니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은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손해보는 일이 많아서 걱정하시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나니 남편이 대학 시절부터 후배들을 돕는 성격이어서 걱정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공감되는지 이해했어요. 어머니 눈에 남편의 덕이 눈에 띈 것 같다고 하셔서 나도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생각했죠. 그래서 결혼 후 어머니를 위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어요. 어머니께서 준비하신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어서 어머니의 정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주신 딸기를 감사하게 받은 후 돈으로 주는 것보다 기억에 남는 선물을 받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돈을 소비하는 것보다 선물을 받는 것이 더 편하고 좋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더 많이 배려하고 선물을 줄 때는 성의를 다해 받아들이도록 노력할 거예요. 돈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으면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결혼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들은 엄마가 뭘 물어봐도 잘 대답을 안 해주니까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겠어요. 준비할 것들이 많지만 확정된 것이 없어서 솔직히 말하기 어렵겠지만 제가도 그 사람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서 모은 것도 많지 않지만 우리 둘이 함께 노력해보고 싶어요. 아, 기분 좋아한다고? 너도 알잖아. 내 상황이 좀 그럴듯하니까. 내 어머니 걱정하실 일 없게 알아서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나만 그럴까? 너희 부모님도 시골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심지어 밥 먹고 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야? 그래, 시어머니는 항상 그런 식이야. 이야기할 때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흔히 말하는 식으로 이야기해. 나도 알아, 더 잘 알아. 나이 몇 살이냐고? 그런 정보를 모르겠어도 돼. 힘든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만 아파지. 너희 부모님도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서로 부담을 주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둘이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서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을 만나면서 성실하고 듬직한 면이 눈에 띄어서 엄마와 아빠도 남편을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주말마다 먼 시골까지 왕복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자주 가자고 제안했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한쪽만으로 될 뻔했어요. 불편해졌어요. 당신 얼굴에는 성실한 모습이 다 보인다는데 내 얼굴에는 그런 게 안 보이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어머니한테 미움받을까 걱정되고 무서워서 의무적으로 잘하는 것 같은데 당신을 보면 우리 엄마 아빠하고 있는 게 정말 편안해 보이는 것이 느껴져 부러워요. 나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면 좋겠어요. 마음이 항상 조마조마한데 이상하게 결혼 전에 회사에서 당신에게 뭐라고 했던 게 그런가요? 근데 우리 엄마는 말만 그럴 뿐 걱정되면 화를 내는 분이라서 그럴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뒤에선 큰 소리를 지르고 후회하고 걱정하는 스타일이라니까요. 지금은 당신과 그 정도로 지내는 것이 진짜 좋아하고 지내는 거라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해볼게요. 그때만 해도 정반대의 성인 시어머니와 하나씩 모든 것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생각 없이 뱉는 말도 예민하게 느끼지 않고 좋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 노력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왔어요. 결혼 후에 제가 임신해서 육아 휴식에 들어가면서 어머니 태도가 달라진 것이 보이더라고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계속 전화해서 감시하는 것처럼 물어보고 밖에 있거나 느낌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지더군요. 너 지금 어디니? 또 밖에 쏟아내고 있는 거야? 아, 육아 용품 볼 겸 잠깐 나왔는데요. 또 생각 없이 돈 쓸어 나갔구먼. 넌 힘들지도 하니 돈 쓴다는 생각만 하면 그냥 기운이 펄펄 나지. 아끼고 사는 다른 집 아이들 보면 중고로도 이거 조금 많이 사고 그런다는데 너는 뭘 그렇게 새로 사서 쓸 생각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돈 관련해서는 무서운 것 같지도 않은데요. 아니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중고 물건으로 사는 것과 새로 사야 할 것이 따로 있잖아요. 일단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혼자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 남편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사치스럽게 쓰는 여자로 보는 것 같아서 그게 슬펐어요. 아, 제 것만 사겠다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것 좀 사겠다는 건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런 말을 듣고는 속상해요. 저희 가족은 대출금을 열심히 갚아서 충분히 아껴 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머니에게 고분고분하고 착한 며느리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게 아닐 때는 제가 확실하게 반박해봤지만 어머니는 그런 태도가 없다고 보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제법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쿠, 내 잔소리 듣기 싫네요.
아무튼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당신이 모르고 하는 말들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의 카드 명세서가 이 집으로 날아왔으니까요. 저번 주에는 친구들을 만나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무언가 마시고 옷을 샀다는 걸 알지도 몰랐어요. 다 지켜본다고 내가 보고 있다고 그게 의미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어머니, 왜 무조건 나만 쓰는 사람으로 여기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넌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 그 직장도 못 다녔을 것이고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럴 때면 큰 소리를 치는군요. 아, 그래? 그동안 내 힘으로 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봐. 내가 그냥 무작정 소리를 질러서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전화할 때마다 밖에 나가서 돈을 쓰고 다니다니 백화점을 다니고 임신하면서 힘든 것 같은데 내가 집에 있으면서 가만히 살림이나 하겠지만 남편이 저녁 식사를 해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돈을 쓰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돈을 쓰고 다니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며 슬픔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견디기 힘들어하고 여행을 포기했으며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상처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남편이 이해해주는 사람이어서 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때문에 매우 상처받았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으려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몸 건강에 신경 써야 돼.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엄마와 싸워서라도 해결해 볼 테니까. 아, 그리고 이건 다 우리 둘의 문제야.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든 당신은 흔들리지 않아도 돼. 우리 첫째 아이를 낳기 전까지 시어머니 없이도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 그리고 아이를 낳고 얼마 안 가서 복직을 신청했어. 몸을 쉬는 게 맞지만 집에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피하고 싶었어. 그러나 아이를 일찍 제품에서 끌어내자 첫째 아이가 자주 아프게 됐고 병원 다닐 일이 많아져서 남편과 함께 고민했어. 아픈 아이를 맡기고 회사로 돌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부모님도 챙기지 못한 게 죄책감이 너무 컸어.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 일 그만두고 집중하기로 결심했어. 오직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야. 그러나 어머니가 그 결정을 듣자마자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는 그 아이 핑계로 회사까지 다녀왔다고? 어려서부터 다 아프면서 자란다. 한 달에 병원에 7번이나 가봤는지 아냐? 약 먹이고 재우면 되는데 어째서 일에만 집중해? 라며 말이었어. 결정을 내리기 전 충분히 고민했기 때문에 제 결정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엄마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뭔가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임신 후 집에만 있어서 편한데 남편이 벌어온 돈을 쓰면서 말이야. 저 엄마예요. 아픈 아이를 놓고 회사에 가서 돈을 버는 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지금 너무 괴로운데 엄마로서 할 수 없는 짓 같아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제 편해지자는 이야기 아니라고요. 엄마도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 왜 그걸 모르세요? 아픈 아이를 보고 있는 마음이 어떤지 정말 모르세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엄마가 저를 몰아세우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번에도 못 가는 거야? 갑자기 엄마는 계획이 다 잘못되었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전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너도 아주 미용을 하도록 해야지. 둘이 벌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갑자기 회사가 안 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나만 먹고 사는 거니 아주 광고해야지. 아니, 엄마 여행이라는 얘기는 들은 적도 없는 얘기예요. 내 말을 싫어서 듣지 않는구나. 내가 몇 번 해외여행을 간다는 말을 분명히 했었다. 이제 보니까 너 내게 하는 말 하나도 듣지 않고 나를 아주 무시하는구나. 엄마, 여행을 가고 싶으시다면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정말, 아니요. 저는 엄마가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시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돌려서 이야기해주면 오해가 더 쌓여요. 엄마,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 어머니께서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정말로 제게도 너무 힘들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말이에요. 여행을 가려면 돈 좀 줘봐. 아이고, 그런 말을 쉽게 하는 줄 아나? 내가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내가 나를 그만큼 신경 안 쓴다는 걸로 보인다는 거지? 그런 애한테 뭐를 바라겠어? 정말 시어머니랑 대화하면 할수록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앙금만 쌓이면서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화를 참아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폭발하게 되었죠. 얘야, 이렇게 할 거면. 시작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한 번도 아픈 적 없던데 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서 우리 집안에는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맞이해야 했어요. 대학 때 메시지 하나 남기고 사라진 남자친구 때문에 무너진 슬픔은 미안하기 일쑤였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진정한 아픔은 우리 가족을 지켜주던 산이 무너져 내릴 때였어요. 그때부터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엄마가 너무 걱정되어서 제가 자주 내려갔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상황까지도 마치 계획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여전히 남편의 돈을 써대는 며느리에게는 돈만 필요한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뒤 엄마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낸 뒤에 어머니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들어오면 집안에 풍족함이 없어. 내가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해. 엄마, 이상한 소리를 다시 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은 정말 어려우실 것 같아요. 소중한 가족들과 소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의견을 잘 조율하고 소통하는데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간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거 좀 쉬고 싶어서 내가 해야 할 100군데 있었는데 피하고 싶은 일들 수많아 나. 응 겨우 검사 온 거야. 우리가 동쪽을 통해 입은 것 병원에 가요. 정말 멍청한 상황 뭐가 부탁해서 어머니가 아무리 강하신 분이라 해도 그건 여행 종료하는 그런 스트레스까지 견디기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앞으로 더 나은 일들 가져요. 말 안 해요요. 가능할 텐데 함께 하려면 기교 빼고 인심 좀 있으세요. 함께 하면 사고 뭉 엄마요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뻔히 해결할 거 다 해결됐어요. 그때 너와 상처만큼 느끼지도 못할 분이 별로예요. 결론적으로 생각한 후에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요. 함께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그랬어요. 엄마 왜 그래요? 엄마, 어딜 안 좋다고 모르겠어요. 일단 약은 먹었지만 속도 안 좋고 상태가 영 그러네요. 내일은 가게에도 못 나갈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시간 되면 잠깐 와줄 수 있을까요? 이런 분이 오겠다고 했거든요. 엄마는 무슨 가게에 나갈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일단 엄마 힘들면 응급실이라도 가야겠어요. 참지 말고요. 이런 때에 아빠가 없는 게 진짜 실감이 나네요. 그래도 엄마와 아빠 같이 있을 때는 걱정할 게 없었지만 내가 멀리 있는 게 너무 미안해요. 엄마한테 화내지 않았어요. 알겠죠? 내일 내가 첫 차로 바로 내려가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게에는 절대 나가지 말고요. 그때는 제 속도 아니었지만 엄마가 부담을 말하니 마음이 더 힘들었더라고요. 마음의 병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엄마와 나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와중에 소금을 뿌려대는 시어머니가 있어서 더 힘들었죠. 그래도 그 전화를 받고 정신을 차리고 나니 혼자 남은 엄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른 아침에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엄마 같은 성격인데 가게에 나가 있을 것 같아서 일주일 정도 잠깐 들른 다음 서울로 올라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살이 쏙 빠진 엄마 얼굴을 보니 두고 올라올 수 없겠더라고요. 아이도 있고 쟤도 있지만 잠깐이라도 곁에서 엄마를 돌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단 한 가지를 부탁했죠. 우리 엄마를 오래 여기 두어줘야 한다고 말이죠. 엄마에게는 말하지 마. 집에 들어오지 마.
우리 주변에 시끄러운 일이 생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야. 엄마 지금 몸도 안 좋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 모습 보이기 싫어. 알지. 엄마한테는 언제나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아마 몇 주 동안 우리를 방문하지 않을 걸 거야. 이번에 건강검진도 받으러 갈 거라고 했으니. 그래야지. 나 알고 있어? 그날이 우리 마지막인걸? 더는 참지 않을 거야.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아왔으니까. 참고 참아온 거야. 나도 노력해봤지만 결국은 우리 부부로 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아. 나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 초조해하더라고. 한 주 동안 시어머니와 있던 일은 잊고 엄마와 행복한 시간을 지냈어. 서울에 온 엄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 신기해하더라고. 사람이 많고 복잡해서 못 살겠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지냈던 시골의 소박한 삶도 그립다고 했어. 늦은 밤, 엄마가 깨우고 가방에서 무언가 찾기 시작하자 나는 엄마가 불안해하고 집에 갈 생각을 하는 줄 알았지만 그때 엄마는 통장을 내 손에 쥐어줬어. 아이고, 왜 그래? 나 모르게 내리기로 결심했어? 아니면 뭐? 그냥 너가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준 거야? 이거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종북계좌고 돈에 대해서 너도 아셨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한 가지 이상을 배우게 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노고가 생각나. 그 생각에선 아버지가 이 돈을 내게 줘야 했다고 할 것 같은 거야. 아, 잠시만, 이게 얼마야? 22억이 아니라 2억 맞지? 이런 돈이 너희 둘에게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해서 더욱 놀랐어. 가게 운영하는 아버지가 다 모았다는데 아이 엄마조차 모른 채엔 엄마? 근데 나는 이 돈이 필요 없어. 우리는 여유롭게 살지만 이 집에 잘 맞게 살고 있고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가 갖고 있고 아빠가 힘들게 모았기에 더 사용할 수가 없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근데 엄마도 스크랩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때에는 꼭 말해줘. 아버지가 이 돈을 우리에게 주려고 모은 거야?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밤새워 울었다. 아버지 이름을 불러도 목이 쉽게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시간은 어떤 멋대로 약이 되는 말이 사실이라는 걸 느꼈어. 그렇게 해서 엄마에 대한 걱정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즉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는 걸 준비했어. 이번에 서울에 오신 김에 우리의 건강부터 확인하고 불안한 것을 미리 사전 처리하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했거든. 그리고 아버지를 보내게 되어서 명복을 빈다. 그리고 정밀한 검사를 너무 이르게 못 받은 게 한이 되었다 한다에 따라서 가치가 챙겨서 일찍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자고요. 엄마의 건강검진을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한 엄마를 위해 전복죽을 배달시켰어요. 사실은 제가 직접 요리해서 드리는 것이 맞겠지만 그날은 일찍부터 움직여서 너무 피곤했어요. 시간도 없었고 전복죽이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한 입 먹자마자 어디 눈이 달렸는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호통을 쳤어요. 그때 뭔가 세상이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지 않은 타이밍이라 너무 뜻밖이었어요. 남편에게 이렇게 다짜고짜 당부할 것을 들킨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불안했어요. 마음이 불안한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왜 말이 틀려 아이? 우리 아들 돈 안 쓴다면서 이거 사라고 했잖아.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이유로 전화 왔구나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폭발하고 서로를 모욕하는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엄마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침착하게 말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사정 설명하면 물러설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집에 엄마가 왔어요. 건강검진 받고 주간 그릇 시킬 일 있어서 남편 카드로 결제했더니 그랬어요. 엄마가 국 하나 사드리는 게 무슨 문제인가요? 사위한테 그 정도도 못 봐준 건가요? 이제 네 엄마까지 끌고 오면서 우리 아들 등골을 빼먹으시게 했다. 잠깐 왔다. 가시는 것을 가지고 어깨를 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너 짱구 같다고 보여? 그럴 리가 없어.
끊을까 말까 내 집에서 어른을 어떻게 다룰지 말해주는 건 나에게 안 통해. 그만 그렇게 하다가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끝내버릴 거야. 어머니한테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켜줘서 시집 보냈다고 더럽게 보여줘.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랑 싸우기 싫어. 상대하기 싫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 그런데 참기 어려운 어머니는 기어이 집까지 찾아왔어. 짜증나네. 20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짜리 죽 그릇이야. 왜 이러는 걸까? 엄마에게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싶었는데 마주쳤어. 엄마한테 상황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밖으로 나왔어. 왜 그러세요, 진짜. 감정이 많으시다 해도 이럴 필요 없잖아. 결혼 전에도 엄마한테 했던 것만큼 할 수 없겠어. 왜 기분 탓인지 계산을 다시 한다고? 네가 돈을 쓸데없이 낭비한다니까 이해 못하겠어. 난 이제 너하고 얘기하다가 머리만 아프다.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비켜줘. 비켜라고 말했어? 그냥 돌아가. 오늘은 우리 어머니도 힘내신 게 아닐 거야. 기운 없으면 내게도 마찬가지야. 양보 안 할게. 누구 맘대로 해. 아들이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 계속 참아온다. 부가 직장에서 퇴근해 올 때 고가 엄마 목을 쥐고 있어요. 부가 급히 와서 제압하면서 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목을. 결국 두 분이 이혼을 결정합니다. 아, 이혼이 된다니 미안해요. 실수를 해서요. 엄마와 제때여서 얘기할 거니까 일단 차분하게 또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그릇 먹을 줄 아는 사람 같지 않다. 재미있어? 당신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듣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해. 넌 직장도 없이 돈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참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정말 너를 웃기는 소리만 하고 있어? 너의 허풍을 치는 것은 별로 대단하지 않다는 걸 곧 보여줄 테니까. 이제 충분히 보여줄게. 근데 내가 먼저 죽기 전에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넌 2만 원이 아니라 2억도 받을 수 있어? 너는 어머니에게 돈을 주고 있지 않아. 난 단지 몇 장의 만원권을 꺼내서 어머니에게 던지기만 하면 돼. 그 행동에 어머니의 눈이 돌아가는 걸 봤지만 우리 둘이 붙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남편은 억지로 어머니를 끌고 나가더니 난 주저앉아 울었어. 결정을 내리라고 남편은 말했어. 마음을 굳혀라. 너와 어머니랑의 끝이 지금 집에 들어가는 순간이라고 생각해. 평생 어머니를 보지 않게 될 거야. 내가 용기를 가지면 들어가고 아니면 내 엄마에게 위로를 받으러 가거나 내가 목을 조르는 걸 볼 거야. 이 정도의 돈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는 걸 보니 나도 철학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젠 우리 가족이 중요해. 나의 인생은 이혼을 겪고 우리를 보지 않고 살아나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이젠 어머니를 보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를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말을 끝까지 지켜야 해요. 그리고 나 여기서 끝내지 않을 거예요. 이제 어머니에게 끝을 보여줄 거니까요. 힘들고 괴로우면 지금 이 집으로 와요.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거실에 앉아서 물끄러미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 목을 붉게 물들이면서도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척했지만 그녀는 모든 일을 듣고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향해 울음을 터뜨리면서 저를 붙잡으셨어요. 나도 참지 못하고 엄마 품에 안겨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모습을 숨겨보지 않은 채 보고 있던 아버지는 다음 날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나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집을 팔아버린 결정을 내리셨어요. 이것에도 불구하고 효자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깜짝 놀랐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엄마의 삶을 엄마가 알아서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충분히 효도했고 이만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엄마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어제 당신을 그렇게 대하는 엄마를 보고 느끼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받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죽을 때까지 엄마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2만 원 때문에 며느리를 그렇게 대해선 안 돼요. 이번 기회에 돈으로 정리해야겠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효도만을 이유로 쓸어버린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살아온 거였어요. 이 모든 일은 서로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순식간에 손절당한 시어머니는 분노를 담아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이 순간까지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 어머니를 도와야 해요. 그 인간은 더 이상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고 불평을 하며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찍은 한 장의 사진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서도 일을 시작하시는 건 좋겠어요. 어머니께서 죽기 전에 보고 싶어 하던 게 있었죠. 이제 그것을 보내주었으니 확인해 보실래요? 우리 엄마가 2억 원 주실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 2만 원 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마 없을까 봐요. 그 돈이 있어? 근데 왜 나의 집을 빼앗고 이런 식으로까지 하시는지요? 여유 없으시면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면 안 됩니다. 아이가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 돈을 달라는 말은 안 할 테니까. 전 할 수 있는 건 내가 너에게 달라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럼 왜 내 집을 빼앗고 그런 짓까지 하시는 거야? 조용히 사시길 희망해요. 그 대답을 믿으세요. 어머님이 조용히 살 거라는 말을. 아니요. 믿지 않아요. 잘못했어요. 잘못됐어요. 난 너한테 한 말을 반성하고 있어요. 만나서 좋은 마음으로 풀자고요. 할 수 없어. 이제 내가 하는 말 안 듣면 가서 찾아갈 거야. 이러한 일을 안 하게 부탁해. 앞으로 혼자 살 것, 노후를 준비 잘하세요. 모든 것은 어머님이 선택한 일이에요. 엄마가 2만 원 받으려고 쫓아온 건 얼마나 잘못인지 알려드리겠어요. 어디서든 행복하게 사세요. 그 이후로 아버지가 남겨준 돈으로 땅을 사서 우리 집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엄마는 언제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아이들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찾고, 남편은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찾았죠. 우리 집은 점점 커져서 동생도 결혼 후 함께 살 수 있는 큰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 돈은 가족을 더욱 통합시키겠다는 뜻 같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남편은 장차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를 다시 보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요즘은 남편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는 시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 시어머니는 돈으로만 본 게 아니라 가족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죠. 이제 그 모든 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깨달을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처럼 모든 걸 돈으로만 보지 말고 세상에 남은 유일한 것이라는 0으로 끝나는 숫자를 보게 될 수 있는 경험을 하면 좋겠어요. 힘든 시련을 겪어온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